안녕하세요. 결혼 1년 차에 접어든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작년이면 대충 결혼하여 지난주에 첫 결혼기념일을 보냈어요. 저는 현재 제 주변 지인들에게 결혼을 장려하며 다닐 만큼 결혼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이가 없어서 그렇게 즐겁고 마냥 행복한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글쎄요. 제 생각에는 아이가 생긴다면 더욱 저의 결혼 생활은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남편은 별명이 굼탱이이긴 하지만 그만큼 우직하고 든든한 버팀목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냈느냐 묻는 분들이 계시겠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금은 저희 부부와 인연을 끊은 저희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할 당시 결혼식장에서 남편 즉 혼주석은 신우가 앉았어요. 시아버지는 남편이 대학교 졸업반일 때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난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어. 너도 네 마음대로 했으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네가 부모 속썩이고 얼마나 잘 사나 두고 보자.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이 미워서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으셨죠. 시모는 자기 뜻대로 모든 게 이루어져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주장이 센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많이 봐왔지만 시모는 자기 손아귀에 모든 사람이 있어야 하는 사람이었죠. 그게 문제였습니다. 저는 남편이랑 3년이라는 짧지도 않은 길지도 않은 연애를 했어요. 저나 남편이나 둘 다 낙천적이고 크게 예민하지 않은 성격 탓에 연애하면서 싸움이라고 해봤자 말다툼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둘 사이엔 늘 시어머니가 존재했죠. 아들 어디야? 수빈이랑 또 데이트하는 거니? 외박은 절대 안 된다. 시모는 아들에 대한 집착이 강했어요. 연애 시절 제가 남편과 데이트를 할 때면 늘 남편의 핸드폰은 정신없이 울려댔죠. 천만 다행인 건 남편이 굉장히 독립적인 데다 부모는 부모 인생, 나는 내 인생, 이렇게 개념을 제대로 이해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모는 어떻게든 저희가 있는 곳을 찾아왔어요. 나이가 많으신 것도 아니었죠. 50대 중반이셨던 터라 SNS 활동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카카오 스토리며 인스타그램까지 안 하는 활동이 없었어요. 처음에야 그런 모습이 엄청 신세대시구나. 나중에 말이 잘 통하겠다 하고 주워라 했는데 전혀요. 그걸로 저희가 데이트하는 곳을 찾아온다거나 그걸 가지고 이제는 뭐 했냐, 엊그제 간 곳은 좋아 보이더라 등등. 보이지 않는 CCTV로 저희를, 아니 남편을 감시했습니다. 지석아, 나 너랑 연애만 할래? 어머니 하시는 거 보면 나 너랑 결혼했다간 울감이처럼 진짜 무슨 일 당할 것 같아. 해도 너무했던 시모의 만행으로 저는 남편에게 우리는 연애만 하는 관계로 지내자고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내가 너랑 데이트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머니랑 셋이 데이트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 이제 어디 가서 주위 둘러보는 게 습관이야. 혹시 어머니 나타나시지는 않을까 하면서.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까요? 노이루제에 제대로 걸렸었습니다. 혹시나 영화관 어딘가에 시모가 자기 친구들이랑 온 건 아닐까?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면 또 시모가 자기 무임이라는 핑계로 우리 앞에 나타나진 않을까? 어느 순간부터 저는 시모에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시모는 SNS를 활용한다거나 어떻게 알아내는지 남편과 저의 데이트 코스를 알아내어 운과 핑계로 그 장소에 나타났었죠. 처음에야 놀라기만 했어요. 하지만 시모의 추몰 빈도가 잦아질수록 저도 모르게 종종 남편에게 너랑은 연애만 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농담식으로 가볍게요. 그렇게 얘기를 한 탓인지 말을 하는 저나 남편이나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싫어. 나는 수빈이 너랑 결혼할 거야. 됐어. 결혼해서도 너희 어머니랑 셋이서 결혼 생활할 일 있어 내가? 농담 반 진담 반인 그 말은 시간이 흐를수록 진담이 되었습니다. 진담이 될 만하지 않나요? 정말 너무너무 끔찍했습니다. 딱 봐도 그 상태로 결혼까지 갔다간 결혼 생활도 시부랑 셋이서 할 것 같았거든요. 처음 몇 번은 제가 장난식으로 얘기해서 남편도 개의치 않고 넘겼지만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자 자기도 진지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때가 딱 3주 연후 얼마 두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저도 20대 후반이고 동갑내기였던 남편도 20대 후반이니 둘 다 결혼 정년기였죠. 그러니 저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석아,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너 좋아. 너는 분명히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될 거라고 나 장담할 수 있어. 그런데 나는 너희 어머니가 너무 부담스럽고 불편해. 감시받는 기분이야. 제 말에 남편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죠. 아무 말 없이 한참을 멈춰있는 그 사람을 보며 저는 이제 헤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별하게 된다면 받아들이자 하고 단단히 먹은 마음과 다르게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어떻게 할래?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침묵을 깨고 남편에게 물었어요. 이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헤어질 것인지 말입니다. 뭘 어떻게 해? 나는 무조건 너랑 결혼할 거야. 일단 사과할게. 수빈이 네가 불편하는 거 알아서 내가 엄마 하는 행동 막는다고 한 건데 제대로 못했나 봐. 그런데 그게 네가 불안한 거라면 두 번 다시 그런 걱정 안 하게 내가 정확히 할게. 네가 무슨 말하는 줄 알아. 뭐가 걱정되는 줄도 알고. 남편은 제게 차분히 이야기했어요. 네가 불안해하는 그 부분이 무엇인지 안다. 자기가 책임지고 그 부분을 해결하던가 결판을 짓겠다고 말이에요. 3년 동안 가족보다도 더 많이 본 사람인데 눈만 봐도 알 수 있었죠. 그 사람 정말 진심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한채의 흔들림도 없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모든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이 사람이라면 믿고 함께 가도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엄청난 전투를 맞이하는 것처럼 굳은 결의를 다지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래, 우리 지석이 아니면 누가 수빈이 이 녀석 신랑하겠어. 그럼 나는 우리 지석이가 내 사위 되는 거 아주 찬성이야. 싹싹하고 스토분한 남편은 저희 친정부모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부모님 두 분 다 쌍수 들고 열렬히 환영해 주셨죠. 마을이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간 자리지 사실상 이미 사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시댁에 가서도 못해도 환영 정도는 받을 줄 알았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남편에게 해줬던 환대에 반의 반만이라도 말입니다. 결혼? 글쎄, 너무 당황스럽네. 그래, 뭐 그렇게 급하다고 꼭 지금 결혼을 해야겠어? 하지만 시모는 역시 시모였어요. 참 민망하리만큼 저와 남편의 결혼을 불편해하셨습니다. 3년밖에 안 만나는데 굳이 벌써 결혼을 해야 하냐?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말을 했죠. 누나는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했잖아. 나 수빈이랑 결혼할 거야. 3년이면 충분히 서로 알 만큼 알았고 볼 만큼 봤어. 나 수빈이 같은 애 어디 가서 못 만나. 네, 남편 말이 맞았어요. 남편의 누나, 지금의 저의 소중한 시누이는 만난 지 6개월 만에 초보속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혼전 임신 이런 경우도 아니었고 오로지 두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초보속으로 결혼을 한 거였죠. 그 사실을 저 역시도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저는 그 결혼식에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저와 남편의 결혼이 너무 성급하다고 하니 어이가 없었죠. 맞아요, 어머니. 저희 두 사람 다 어디 가서 서로만큼 잘 맞는 사람 못 만나요. 너는 무슨 세상을 좀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니? 길바닥에만 나가도 남자고 여자고 길에 빽빽하게 깔려있구만. 어쨌든 나는 엄마한테 허락만 들은 거 아니야? 나는 이 결혼 할 거라서 나 결혼한다고 엄마한테 말하러 온 거야? 저때 저 말을 하던 남편의 모습이 아직도 제 가슴속에 남아있어요. 무슨 영화 대사 같지 않나요? 정말 너무 멋있는 거 있죠? 남편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시모는 어버버하며 아들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 어떻게 어미한테 그렇게 무슬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며 입이 우리 추둥이처럼 나와 있었습니다. 시모는 자기의 말빨이 안 먹히자 이번에는 다른 수단을 꺼내더군요. 그래. 결혼하고 싶으면 해라. 그런데 수빈아, 나 돈 없다. 너희 집이며 뭐 이런 거 나는 한 푼도 보태줄 게 없어. 다름 아닌 돈을 가지고 저희의 결혼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뻔히 보이는 속내를 아닌 척하고 말하는 시모가 너무 웃겨서 웃음이 뿜어져 나올 뻔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집은 저희 친정오빠가 살던 집에 들어가 살기로 했어요. 어차피 오빠네가 저기 지금 호주에 있어서 저희가 살면 돼요. 그리고 혼수는 친정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요. 저도 나름 돈 모아놔서 괜찮아요. 굳이 안 도와주셔도 돼요. 당시에 저희 친정오빠랑 새언니가 직장 때문에 호주에서 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있던 집이 비어있었고 마침 제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새언니랑 오빠가 뭐하러 힘들게 집을 구하냐. 어차피 서울에 있는 집이니 거기서 살라고 했습니다. 막둥이 딸 시집 간다고 온 식구가 저와 남편의 결혼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기로 했었죠. 제 말에 시모는 어이가 없다는 듯 냉수를 벌컥벌컥 마셔댔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시모의 머리 위로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듯 했어요. 너무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편이 부채질했어요. 엄마 돈 안 줘도 돼. 나도 돈 모아둔 거 있고. 수빈이 말대로 형님이랑 장인어른 장모님이 이미 도와주신다고 하셨어. 누나도 나한테 돈 보태준다고 했는데. 뭐? 네 누나가? 아니 그 K집에는 나한테 말 한마디 상의 없이 제 마음대로 돈을 준다고 해? 누나 돈 갖고 누나랑 비용이 준다는데 그걸 왜 엄마한테 허락을 맡아? 참네. 어쨌든 돈 문제도 걸리는 거 없는 거지? 아니, 아이고 참네. 자원 기가 막혀서. 아이고. 지금도 저희 부부와 신우인의 부부는 엄청 사이가 좋아요. 감히 짐작하건대 남편과 신우이 둘 다 시아버님을 닮은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시모와 다르게 두 사람 다 너무 좋은 심성을 가진 참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결혼할 거라고 했을 때 이미 신우가 남편에게 결혼자금을 쓰라고 돈을 조금 준 상태였죠. 어중간한 선물보다야 돈이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시모의 도움이 아니어도 저희는 얼마든지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저나 남편이나 엄청 좋은 회사는 아니어도 나름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차곡차곡 모아둔 돈도 있었죠. 시모 나름대로는 최후의 수단으로 돈을 얘기한 것 같았지만 그건 저희 두 사람에겐 먹히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나 수빈이랑 결혼할 거야. 결혼하자 정해지면 그때 다시 말할게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에헤헤. 아이고, 아주, 나 참. 남들은 결혼 승낙 당시의 기억을 해보라고 하면 긴장되었다 어쨌다는데 저는 그냥 웃긴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모에게 한 방 한 방 굴탕 먹인 게 너무 통쾌하게 자리를 잡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모 한 사람만 제외하고 모든 가족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을 준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더군요. 다이어트도 해야 하고 식장도 알아봐야 하고 식대 비용은 얼마를 할 거며 답례 부분 뭐로 할 것인지 등등. 아유, 정말 두 번은 못할 짓이라는 말이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농담으로
결혼은 딱 한 번만 하자라고 서로 이야기하곤 했으니 말이에요. 고단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남편이 있어 즐겁게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너희 사주가 안 좋다더라. 어쩐지 탄탄대로로 잘 나간다 싶었죠. 잘 나가던 결혼 준비에 브레이크를 거는 그 사람, 바로 제 시모였습니다. 결혼을 막는 걸 실패하니 이번에는 결혼을 미루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야 어떻게 웃으면 넘겼는데 자꾸 그러니 괜히 서러운 거 있죠. 내가 뭐가 부족해서 대체 저 사람은 저러나 싶었습니다. 나도 우리 집에선 귀하게 키운 딸내미인데 말이에요. 궁합이 안 좋다고 한다. 너희 잡은 식당이 유독 이혼하는 부부가 많다더라. 등등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며 저와 남편의 결혼을 미루려고 했습니다. 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내가 뭐가 그렇게 싫으시대? 내가 너랑 결혼하는 거지 어머니랑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 결국 저는 터지고 말았어요. 시모에게 저런 연락을 두 하던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을 불러서 엉엉 울었습니다. 대체 왜 그렇게까지 나를 미워하시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이죠. 왜 그러시는 거래? 너네 들었을 거 아니야. 나 진짜 내가 너랑 결혼하는 건지 어머니랑 결혼하는 건지 모르겠어 진짜. 내가 미치겠다. 내가 해결할게. 미안해. 울지 마. 내가 두 번 다시 부끄러시게 내가 할게. 울지 마, 수빈아. 내가 정말 미안해. 남편은 그저 제가 울면 우는 대로, 짜증내면 짜증내는 대로 온갖 울음과 원망을 다 받으며 저를 안아주었죠.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말입니다. 엄마가 너 힘들게 하는 일 없게 얘기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저 주말, 저희는 사자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시누이, 시무, 그리고 저, 이렇게 네 사람이 한자리 모였죠? 아이고,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아이고 참네. 하나요, 너는 엄마가 우라고 할 때는 그렇게 안 오더니만 네 동생이 우라니까 이렇게 우냐? 어? 엄마랑 얘기해봤자 좋은 소리 안 나오니까 너가 안 오는 거 아니야? 시누이도 시무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나중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지만 시누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시무가 계속 선자리를 잡은 게 아니겠어요? 돈 많고 능력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게 낫지 않겠냐면서 말입니다. 결혼 전이어도 그러면 화가 날 것 같은데 이미 결혼을 한 시누한테 그런 말을 하니 당연히 시누 입장에서는 시무가 싫었겠죠. 시누와의 사이도 시무의 무력 때문에 틀어진 거였어요. 그런 전사가 있어서인지 시누이는 더욱더 저와 남편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해. 애들끼리 결혼하는 거를 왜 엄마가 나서서 미루려고 하는 거야? 어머, 얘 좀 봐. 내가 언제 미루려고 했다는 거야? 너 말 진짜 이상하게 한다. 어머니, 저랑 이 사람 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아니, 너는 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저는 시모에게 참지 못하고 얘기했습니다. 대체 왜 그렇게 나를 무사하게 굴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나는 당신 아들이 너무 좋다만 자꾸 이런 식이라면 나도 결혼할 생각 없다고 말입니다. 저 어머니가 그런 취급하실 만큼 못난 사람 아니에요. 적어도 저희 부모님한테는 사랑받으면서 귀하게 큰 자식이고요. 누구한테 피해 한 번 준 것 없고 손가락질밖에 살아온 적도 없어요. 누가 너한테 뭐라고 하디? 그냥 너희들 궁합이 안 좋다고 하니 그게 염려가 돼서 내가 조금 더 있다가 해라 얘기한 거 아니야. 엄마, 진짜 그러지 마. 나 결혼할 때도 그러더니 지석이 때도 이럴 거야? 그렇게 조건 보고 자식들 결혼시키고 싶으면 그러지 말고 그냥 엄마가 재혼을 해. 예? 아유, 저 개집애는 저거 딸이 아니라 아주 그냥 원수바가지야. 저 시누 시무 새 여자가 언제나 버리던 그 순간 남편은 자리에서 말없이 일어났어요. 잘 앉아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니 당연히 그 자리에는 알 수 없는 정적이 흘렀죠.
아니야, 아들. 또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은 시모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제육과 닭옷을 챙겼죠. 그리고 이내 저를 자리에서 일으켰습니다. 뭐 하긴. 내가 듣다 숨이 막혀서 그래. 뭐? 또 지금 네 여자친구 앞에서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나랑 누나가 충분히 엄마 하라는 대로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나나 누나 둘 다 엄마 기준 맞춰준 거 딱 대학까지였어. 그 이상은 엄마도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조곤조곤 이야기했어요. 나랑 누나 둘 다 엄마 기준에 맞춰준 건 대학까지였다. 어릴 때부터 쭉 극성 맞은 엄마여도 우리 엄마라고 생각하고 당신 기준에 맞춰주려고 노력 많이 했다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나랑 누나가 대학 졸업한 지가 언젠데? 엄마도 그만해야지. 엄마 계속 이런 식이면 나 그냥 엄마 안 볼래? 그게 나도 마음 편해. 그냥 안 보면서 지내면 차라리 미워하는 일 없겠지. 아니야? 남편은 시모에게 자꾸 이럴 거면 인연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지지구를 보면서 미워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이죠. 너무도 굳건한 남편의 태도에 시모는 짐짓 주춤했어요. 신우 역시 남편의 말을 거들었죠. 그제야 시모는 어쩔 수 없이 결혼에 대해서 더 이상은 관여하거나 언급하지 않겠다고 항복을 했습니다. 실은 항복하는 척 다른 방법을 생각한 것이었지만 말이에요. 브레이크가 걸렸던 결혼 준비는 남편과 신우의 합동작전으로 다시 재기되었죠. 친정 부모님께서도 이미 시모의 분위기를 파악했던 터라 더더욱 저와 남편에게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태도를 해주셨어요. 이제 막 시작하려는 부부인데 좋은 소리만 듣고 좋은 생각만 하라고 말입니다. 그저 감사했죠. 딸인 저보다도 남편이 더욱 감사했습니다. 저 장모님 이거, 어머, 이게 뭐야? 아이고 세상에, 지서가, 이게 뭐야? 어휴. 저희 친정 부모님께 미안했던지 어느 날 남편은 저희 친정 부모님을 위한 반지를 만들어 왔어요. 반지 안에는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이 새겨져 있었죠. 언젠가 한번 제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걸 그렇게 소중한 선물로 사용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감사해서요. 저희 어머니가 자꾸 수빈이 상처받게. 그냥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저희 결혼에 어머니 아버님이 가장 많이 신경 써주시고. 남편은 그 말을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늘 결과 중심적인 태도로 자신과 누나를 판단하던 시모와 달리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수용해주고 응원해주는 저희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다면서 말이에요. 사실 남편의 엄마, 그러니까 시모는 남편과 신우를 키워주기만 한 분입니다. 남편과 신우의 친어머니는 남편이 어렸을 적 돌아가셨고 시아버지가 지금의 시모와 재혼을 하신 거였죠. 연년생이었던 남편과 신우는 아주 어릴 적부터 지금의 시모 손에 키워졌던 거고요. 시모가 무성애가 출중한 것인지 정말 감사하게도 시모는 남편과 신우를 보통 가정의 아이들처럼 키웠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방향은 비뚤어졌지만 말이에요. 돈 욕심과 명예욕이 강했던 시모는 남편과 신우를 통해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싶어 했죠. 그래서 남매는 늘 우수 학생이어야 했고 좋은 대학에 가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 성장 환경에서 큰 남편에게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정말 안식처 같았던 거죠. 그렇게 남편과 저희 친정 부모님은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과 한없이 가까워지는 남편과 달리 저는 시간이 갈수록 시모와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이거 예단 목록이다. 다들 이렇게 주고받는다고 하더라. 하루는 시모가 저를 따로 불러낸 날이었어요. 웬일로 나를 따로 보자고 하나 싶어 조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나간 자리였죠. 그런 제 앞에 시모는 빼곡히 글씨가 적힌 예단 목록을 내밀었습니다.
야, 저는 이에다 문옥이 아니라 백화점에 파는 물건을 쭉 작성한 줄 알았어요. 정확히 브랜드명까지 콕콕 집어서 작성을 했더군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 예단 문옥만 보았다면 어디 삼성 딸내미가 결혼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무피는 기본이고 구급 식기 세트에다가 그냥 백화점 하나를 사오라는 거였죠. 그쯤 되니 저도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똑같이 느껴봐야 알 것 같아 시모가 건넨 문옥 옆에 저도 빼곡히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너 뭐하니? 저도 저희 친정 부모님 대신해서 예단 문옥 적어드리려고요. 똑같이 주고받는 거 맞죠? 예단이라는 게 똑같이 주고받는 거 아니냐. 내가 우리 친정 부모님을 대신해서 적으련다 하고 똑같이 적어내려갔어요. 그러다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죠. 난데 나 지금 어머니 만났거든? 어머님이 예단 문옥을 주셔서 말이야. 어머 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똑같이 우리 친정이 필요한 거 좀 적었는데 내가 자기한테 사진 보내주면 될까? 시모는 당황한 나머지 자기 옷에 커피를 쏟고 말았죠. 얼마나 당황한 것인지 시모는 커피 닦을 생각은 않고 제 전화를 끊게 하기 위해 아등바등했습니다. 제가 건넨 사진을 다 본 건지 이내 시모의 전화벨이 울리더군요. 남편이 건 전화였죠. 시모는 한숨을 푹 내쉬며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둘이 대체 무슨 대화를 주고받은 것인지 시모의 얼굴이 시뻘개지는 게 아니겠어요? 알았다고 했잖아. 끊어. 시모는 속이 타는지 냉수를 벌컥벌컥 마셔댔습니다. 탕하고 테이블이 울릴 정도로 크게 컵을 내려놓고는 저를 한참 동안 째려보았죠. 어머니, 예단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너 말이야. 언제까지 그렇게 네가 오른 머리 위에서 있을 수 있나 두고 보자 그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고, 아주 둘이 쌍으로 잘 만났네 그래. 너, 내가 우리 지석이 얼마나 굶들어 키운 줄 아니? 내가 고작 그런 집에... 그래 뭐 자기 인생 신경 끄라는데 제가 알아서 살겠지. 됐다. 시몬은 저런 말을 남기고는 휙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편과 저희 친정 부모님처럼 시모와 저도 그럴 수 있으려나 했지만 그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도 뭐 상관없었어요. 애초에 그런 관계가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방해나 하지 말라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남편의 정확한 선긋기 덕에 결혼 준비는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결혼식까지 불과 한 달을 남겨놓은 상황이었죠. 그날은 남편과 저 그리고 저희 친정 부모님이 함께 식사하는 날이었어요. 호주에 있는 우빠네와 영상통화로 인사까지 하면서 하하후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때 저희 친정엄마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머, 사돈어른이시네? 웬일이시지? 식사 안 하셨으면 같이 오셔서 드시면 좋겠네. 저희 엄마는 시모와 어떻게든 잘 지내시려 했습니다. 어차피 자식들끼리 결혼하게 되는 거라면 한두 번 보고 말 사이도 아니니 잘 지내고 싶다고 하셨죠. 네, 사돈. 잘 지내시죠? 혹시 저녁? 반갑게 전화를 받던 엄마의 표정은 금세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네, 라는 말만 반복하다 전화를 끊으셨죠? 엄마, 왜 그래? 어머님이 뭐라고 하셔? 지석이 너 다른 여자 있었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허허,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데 왜 사돈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니? 지석이 네 말 안 믿는 거 아닌데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구나. 세상에, 시모가 엄마한테 전화를 한 이유는 다름 아닌 파혼을 해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놀랐죠? 겨우 한 달 앞둔 예비신랑 신부인데 파혼이라뇨.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어요? 파혼 사유가 심지어 남편한테 저 혼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곧 한국에 들어오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약속되어 있던 거라면서 말이죠.
그 여자가 절대 포기 못하겠다며 다 때려치우고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했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바로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은 제 전화의 통화모드를 스피커 모드로 해두었죠. 이렇게까지 당당한데 설마. 신호음이 가는 내내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내 손을 잡고 있는 이 사람이 절대 그럴 리 없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그래도 두려웠어요. 그래. 너희 어머니한테 얘기는 들었지? 아유, 일이 이렇게 됐으니 어쩌겠니. 사실 지석이도 그 친구랑은 계속 연락을 해왔었어. 시몬은 자기가 점주거든 며느리가 있는데 한국에 돌아온다며 제게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아들도 아는 여자라면서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서로 결혼하기로 약속했고 시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도 양가 집안끼리 후유무자하며 지낸 집안이라고 말입니다. 그 친구가 글쎄 지석이 녀석 결혼 얘기 듣고 박사학위까지 다 때려치우고 온다잖니? 아유, 너도 넌데. 그 친구는 10년 넘게 우리 지석이랑 연다고 지냈다. 서야 묵히고 3년이고. 아유, 그 정도면 정되는데 얼마나 걸리겠어.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시몬은 남편한테는 지내지 말고 그냥 네가 좀 나쁜 역할을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지석이한테 네가 헤어지자고 좀 해달라고. 걔가 정이 많아서 너한테 미안해서 파혼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 친구랑 지석이가 얼마나 잘 지냈었는데.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물론이고 저 역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저 믿어주세요. 절대 그런 일 없었고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수빈이밖에 없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저희 친정부모님을 설득했어요. 친정부모님 역시 시모보다는 남편을 믿었던 터라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기로 하셨죠. 지금이야 말하는 거지만 얼마나 불안하셨겠어요. 진짜이자 아닐지 모르는 말 한마디 믿고 소중한 딸자식의 혼사를 바라본다는 것이 말입니다. 그건 저 역시 불안했어요. 아무리 내가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말을 들으니 이 사람이 정말로 나한테 미안해서 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라는 바보 같은 생각이 들었죠. 수빈아, 내가 지금 손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그래 맞아. 나는 수빈이 네 손 잡고 있어. 나도 너한테 거짓말 안 해. 나는 죽어도 너랑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은 한참 동안 제게 얘기를 했어요. 불안한 제 마음을 알아차린 것인지 걱정하지 말라며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체가 뭘 알아서 하겠다는 건지. 저는 불안했어요. 애가 탔죠. 남편은 어떻게 해도 시모를 꺾을 수 없는 걸 안다면서 이번 아예 끝장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만나겠다고 했죠. 그날 저녁에 말이에요. 저는 남편과 함께 그 약속 장소를 향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잠시 차 안에 있으라고 하고는 먼저 그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죠? 제가 지금 여기 혼자 앉아서 뭐 하는 건가? 눈물이 쏟아지려던 찰나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빈아, 잠깐 올라올래? 내가 내려갈까? 나는 속이 다 죽겠는데 남편은 너무도 평온한 목소리 그리고 너무도 다정한 목소리로 제게 올라올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올라오기 힘들면 자기가 내려가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 여자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대체 얼마나 무가 잘난 여자길래 그렇게 시모가 그 여자와 남편을 결혼시키지 못해서 안달인 건가 궁금했죠. 아니야, 나 혼자 올라갈 수 있어. 바로 올라갈게. 저도 웃긴 게 그 와중에 화장이 이상한 곳이 없나 거울까지 보고 올라갔어요. 어떤 여자인지는 모르지만 그 여자보다 예뻐 보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주차장에서 카페까지 올라가는 그 길이 왜 그렇게나 길게 느껴지던지 1분이 1시간 같았죠. 조용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는 그 카페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나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는 저 여자가 시무가 말은 그 여자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수빈아. 저를 보며 환하게 웃어 보이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죠. 부가 좋다고 혼자 실실 웃고 있어? 나는 속이 타 죽겠는데 자기 혼자 아무렇지 않게 헤헤거리는 꼴이 어찌나 미웠는지 몰라요. 남편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저를 자기 옆에 앉히고 콕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갈색 머리를 한 그 여자는 남편의 손을 따라 시선을 움직였죠. 남편이 제 손을 잡는 그 순간 그 여자의 미간은 잔뜩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나랑 결혼할 사람 이제 됐지? 엄마한테는 내가 얘기할 테니까 너는 다시 가서 네 공부해. 이런 일을 뭐하러 여기를 와. 남편은 저를 노려보는 그 여자한테 내가 결혼할 여자라면서 저와 맞잡은 손을 들어보였어요.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죠. 내가 왜? 나 너랑 결혼하려고 학교까지 그만두고 한국 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러라고 했어? 이 사람이랑 나 결혼식 한 달도 안 남았고 나는 이 사람 빼고 다른 누구랑도 결혼할 생각 없어. 그러니까 그만해. 저는 순간 제가 드라마 속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 몰래 카메라가 아닌가? 추위를 둘러보게 되었다니까요? 정말 말도 안 되게도 그 여자는 남편 집보다 훨씬 잘 사는 집 딸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만 해도 시댁이 잘 살았으니 그런 집안 사람과 어울렸다는 것에 믿음이 갔습니다. 어쨌든 그 여자는 저희 남편을 너무 좋아해서 처음 마주친 중학교 시절부터 쭉 남편만 바라봤대요. 그쪽 집안에서는 애지중지 키운 외동딸이 좋다는데 별 수 있겠냐 싶어서 계속 결혼을 추진했던 거고요. 나랑 결혼 안 하면 어머니 가게 자리 날아가는데 어머니가 잘도 가만히 계시겠다? 참,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역시 시모였어요. 그 여자 부모님이 시모에게 뒤를 걸었던 거죠. 남편이 저랑 결혼하겠다고 버티니까 그쪽 집안에서는 저와 남편 결혼을 파혼시키고 자기 딸이랑 결혼하게 하면 시모한테 좋은 무게 있는 가게를 주겠다고 했던 거죠. 무력과 명예욕이 강했던 시모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던 거고요. 그자 왜 그렇게 시모가 저를 남편 옆에서 떨어뜨리려 했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나는 상관없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나는 너랑 결혼할 생각도 너랑 친구로 지낼 생각도 없으니까 여기서 그만해. 남편은 엄마 안 보면 그만이라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그 여자에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 여자는 부들부들 떨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죠. 저희는 손을 꼭 잡고 주차장으로 내려와 차에 올라탔어요. 차를 출발시키기도 전에 남편의 핸드폰은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누구겠어요? 네, 역시나 그 전화의 주인공은 시모였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시모가 소리치는 소리가 블루투스로 연결된 차 안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너 엄마 말을 대체 뭘로 듣는 거야? 시모는 난리였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알고 그깟 KGB 하나 때문에 굴러온 복을 발로 차냐고 말입니다. 그래, 내가 미친년이지. 내가 미친년이야. 내 입에 아파 낳은 자식도 아닌데 내가 뭐하러 그렇게 하튼 받든. 너 같은 아들 필요 없어. 알아? 네 누나라는 계집애도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어. 그럼 이제 영 끊으면 되겠네요. 남편은 시모의 구한과 개성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럼 잉여를 끊자고 했습니다. 나랑 누나를 키워? 언제? 성적 안 나오면 밥 굶기고 가두다시피 방에 넣어놓은 게 그게 우리를 키운 거야? 남편은 너무도 가슴 아픈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주근주근 따졌어요. 성적이 안 나오면 밥을 굶겼고 밖에서는 다정한 엄마인 척했지만 집에 들어와서는 나랑 누나가 먹는 밥 한 톨이 아까워서 하루 한 끼 먹이면서도 욕을 사슴치 않지 않았냐고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서운해? 야, 정신 차려. 니들은 나라도 거둬줬으니까 그렇게 살았지? 나 아니면 니들이 네 아빠랑 셋이서 잘 살았을 것 같아? 어미 없는 것들 불쌍해서 웃바라에 피고 밥해 먹였더니 말이야. 그래, 그랬다고 칠게요.
웃을 바라이표? 아빠 있을 때만 그랬겠지? 어쨌든 우리 그럼 여기까지만 봐요. 오늘부로 죽을 때까지 머리카락 한 가닥도 보지 맙시다. 끊을게요. 남편은 그렇게 시무와 그날의 통화를 마지막으로 인연을 끊었습니다. 남편은 그 전화를 끊고 후 눈물이 멈추지 않아 제가 운전을 해서 갔어요. 투수석에 앉아 숨죽이며 울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는데 제가 가슴이 다 미어져 왔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도 신우에게도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저희 아빠는 얘기를 다 듣기도 전에 남편을 꼭 안아주셨죠. 신우는 남편과 마찬가지로 시무와 연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결혼식에서 신랑 측 혼주석에는 신우 부부가 자리를 메꿔주었죠. 결혼식 날 남편과 저 그리고 신우 부부가 서로를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엉엉 운 눈물만큼 지금 저희 부부는 그 2배, 아니 3배로 잘 살고 있어요. 알콩달콩 행복하게 말이죠. 혹시 이 사연 듣고 계실지 모르는 시어머니 당신께 한마디 전할게요. 당신이 상처 준 그 아이들이 지금은 너무도 좋은 배우자와 그 가족들을 만나서 잘 살고 있으니 조금이라도 당신이 없어서 아쉬워할 거라는 생각은 말아주세요. 우리는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자, 마무리 말까지 끝. 이게 제가 들을 이야기 전부였어요. 두서없는 글이었을 텐데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날씨가 우락가락 습한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모두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